개념북은 없어요? 네. 오. 만약에 아까 틀린 게 살짝 있어 보이긴 한데 보통 제 생각에도 계산 실수나 아니면 잠깐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워크북에서는요? 7번 몇 페이지에 질문일까요? 페이지 7번. 좋습니다. 5페이지 7번. 네. 네. 5페이지 7번 문제를 보면은 먼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루트 이런 식이네요. 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제곱근을 벗길 때에는 안에 있는 수나 문자가 제곱식 혹은 제곱수면을 벗길 수 있죠. 네.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주의하라고 했었죠. 만약에 숫자일 때에는 이게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문자일 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루트 a 제곱일 때에는 이 루트와 제곱을 벗겨서 그냥 그대로 a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지. 뭘 붙이라고 쓰시라고? 풀마. 풀마? 좋아요. 근데 풀마인데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 자, 제가 뭘 붙이라고 했는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절대값을 붙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어떤 루트의 제곱을 벗길 때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봅시다. 요거 원래 계산하는 순서 뭐예요? 먼저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해주죠. 네. 그치? 그러면은 루트 4인 거잖아. 네. 그치? 이 루트 4가 얘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우리가 음수가 나올 때는 모의 제곱근 이럴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걸 계산하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 양수만 나와야 돼. 혹은 0. 그치? 네.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곱근 안에 문자에 대한 제곱이 나왔을 때에는 뭘 꼭 붙여라? 절대값.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요. 얘를 절대값을 붙이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둘 다 땡큐하게도 루트, 지금 제곱근 안에 제곱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벗겨서 x-1, x 플러스 1로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즉 x-1이 요 범위일 때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생각을 하는 건데, 자 x-1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시간 줄까요? 이 범위일 때 x-1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될까요? X 값이요. 응. 아니 이 x-1이야.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줘야 되죠? 지금 음수. 왜 음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무조건 음수예요. 이게 뭐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정석적인 풀이와 약간 변칙적인 풀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 정석적인 풀이는 얘가 0이 되는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x-1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값이 언제예요? x값이 몇일 때 x-1이었대요?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써볼까요? x 값이 몇일 때요? 1이 그래.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만약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x가 1보다 클 때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 x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네? 지금 제 질문이 이해는 돼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 일단 x가 1일 때 0이 된다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x가 1일 때 우리는 x-1이 0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크면요. x-1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생각이 좀 오래 걸리군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이거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자, x가 1일 때 x-1이 0이 된다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1보다 클 때는요, x-1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x 대신에 x-1을 비교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x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1을 알고 싶은 거니까. 네. 그치? 그러면 지금 x 대신에 x-1을 쓰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더 해주면 되겠지? 네. 근데 한쪽에다가만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까? 아니요. 나머지 한쪽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1-1은 뭐예요? 0. 그래서 x-1은 0보다 어떻다? 그러면 x-1이 죄송해요. x가 1보다 작을 때 x-1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여기 마이너스 1 해주는 거니까 커죠. 0보다 커요. 커요? 아 작아요. 그치. 부동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문제에 다시 돌아볼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절대값 x-1에서 x-1은 이 x의 범위에 따르면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거 생각해 보세요. 양수. 왜 양수라고 생각하시죠? 저기 x-1이 1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니요. x가요. 문제는 x에 대한 범위를 줘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x-1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다 했는데 언제 여기 돼요?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에는 x-1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아요. 어떻게 돼요? 그 0보다 작아요. 그렇지. 이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절대값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절대값 문제 풀어본 적 있죠? 네.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전 대입해서 그거 대입하는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응용되면 풀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에는요, 대답 잘했습니다. 항상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푸는 걸 연습해 봐야 돼요. 네.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등호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등호 다 넣어주세요.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까? 양수. 그렇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요? 플러스 이럴 때는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요? 2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x-1이 지금 양수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양수 맞아요. 이때.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나오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플러스로 바뀌면 안 돼요? 다 까먹었구만요. x-1이 얘가 양수인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를 우리가 그걸 암기할 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암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실수가 발생해요. 얘는 그냥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x-1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플러스를 뭐 이제 만약에 음수일 때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다 이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x-1 자체가 이미 양수라고요. 그럼 저 양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볼게요. 절대값 3이에요. 얘 그대로 나오는 건 이해되시죠? 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그 논리에 따르면은 얘는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4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여기 마이너스 써서 얘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느껴져요? 네. 우리는 얘네 각각이 양수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체 합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x-1 자체가 양수인 거지. 네. 그러면 이 x-1이 절대값을 바뀔 때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거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x-1이 양수의 음수예요. 두 번째 상황일 때는 음수요. 그렇지. 절대값 아니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그치 마이너스 1을 곱하다 보니까 플러스 2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다가 부호를 바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요. 그 마이너스 1을 곱하다 보니 플러스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효과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래야지만 안 헷갈려요. 얘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플러스 2는 3. 요거 하나하나 대입법을 풀었으면 오래 걸렸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겠네요. 이거는 네. 대입법이랑 얘는 대입법을 못 풀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전체적으로 절대값 벗기는 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 얘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방금까지 뭘 했냐면요. 이 x의 부호를 갖고 무리수에서 제곱근에서 제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절대값으로 벗겨진다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안이 양수냐 음수냐를 갖고 절대값을 벗기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거, 우리 태경이가 얘기했던 거 얘기해보면 x-1은 음수예요. 그치? 네. 그러면 이 음수가 절대값을 만나게 되면 양수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그 양수 바뀐다는 거는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요. x 플러스 1은 양수의 음수예요. 이 범위 내에서 양수. 그쵸. 양수로 생각한 이유는 왜요? 저희 x 응?
그 0을 넣으면 네. 플러스 1. x에 0을 넣으면 플러스 1인데 0 말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도 양수인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얘기한 태경이가 얘기한 것만 하면은 0 넣었을 땐 양수가 확실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x의 범위는 0뿐만이 아니라 0보다 작은 숫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숫자들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치. 그렇게 푸는 게 약간 벌칙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얘는 양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양수니까요. 그치? 네. 그냥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식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x 더하기 2.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값 문제 푸는 거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절대값 문제 푸는 거는 진짜 본인이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제가 나중에 일단 아마 이거 숙제를 또 내주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절대값 그 문제 좀 계산하는 문제를 숙제로 따로 내드릴게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 네. 그 8번은 x가 2랑 3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x가 분모인 거예요. x가 분모라고? 아, 분수. 뭐 2랑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죠. 아. 네. 앞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것도 x가 분수가 될 수 있어요. 유리수가 될 수 있고요.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8번은 절대값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이에요. 루트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절대값으로 쓰게 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치? 네. 그 다음에 뒤에는 그 3 마이너스 x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절대값. 그치? 그리고 중간에 이상기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요거 풀라는 거거든요. x 범위가 언제일 때 2하고 3 사이. 그럼 이 범위 내에서 x-2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런 걸 판단해 줘야 된다고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바로 판단이 됩니까? 네. 그 x 마이너스는 네. 분수. 뭐라고? 못 들었어요. x 마이너스는 양수. 왜 양수가 생각했어요? 그 x 값이 2보다 크니까 그 만약 x에다가 2.1 넣으면 0.1 나오니까 플러스. 좋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처럼 제가 얘가 0이 되는 값 찾고 거기서 이제 걔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x야 x-2야 x가 궁금해요? x 마이너스 2. x-2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야 절대값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x 대신에 x-2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치? 여기 있는 x 대신에 x-2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이 x 대신에 뭘 더해준 거야? -2를 더해준 거지. 네. 그러면 얘한테만 -2를 더해줘야 돼요? 좌변, 우변에도 -2를 더해주면 되겠지? 네. 어떤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거나 뺄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2에서 -2를 빼면 0 되잖아요. 3에서 -1 빼면 뭐예요? 1 되죠. 네. 그럼 x-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바로 보이죠? 요렇게 조금 더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양수니까 x-2. 얘는요. 그러면 2x 3일 때 얘를 3-x로 바꾸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x를 바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x에서 -x로 돼야 되거든. -x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에서 -x로 하려면 x에서 x에서 -x로 되려면 차이가 뭐예요? 저기 x 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로 나가요. 아니요. 3-x가 -x로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x에서 3-x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x에서 x-2로 바로 갈 수 있었지. 네. 어떻게 해서 바로 갔어? 그 저기 2랑 3에다가 응. 2를 빼요. 그치. 여기는 x에서 3-x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지. 그래서 -x 거죠. 그렇지.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럼 x에서 -x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기 2랑 3에다가 어. 마이너스를. 그렇지. -1 맞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1을 곱하면 여기 -2, -3이지. 근데 부등호에서는 부호가 바뀌면 즉 -1을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밖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x 하면 되겠지. 네. 3-x는 -x, 3-x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3을 3을 더해. 그렇지. 그러면 0, 1. 그럼 3-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네? 아, 양수. 양수지? 네. 그러면 여기는 3-x 양수니까 그대로 가고 앞에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외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대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대입 잘못하면요 문제에서 만약에 범위를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얘가 2가 아니라 0이지. 네. x에서 x-할 때 여기 음수랑 양수랑 같이 있어요. 이때는 본인이 스스로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대입해서 얘 무조건 양수 혹은 얘 무조건 음수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된다. 물론 중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얘가 조금 더 심화가 되면은 고등학교 내에서는 절대값 문제 무조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절대값은 이거 루트하게 되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다만 일단 이렇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푸는 거는 실제로 그런 문제 보게 되면 제가 먼저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그거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는 알겠죠? 단순히 대입으로만 계산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있는데 길어질까봐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지? 네. 근데 아까 뭐 잘하는 거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까먹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우리 현행 체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태경이 현행을
수학을 가르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먼저 반응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배우고 있는 2학년 2학기 현행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아, 들어본 적은 그러니까 수업을 나가본 적은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완전 그냥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해야 되겠네요. 페이지로는 199페이지, 199페이지랍니다. 문제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문제 번호는 738번입니다. 이게 앞답에서요? 저는 이제 뒷부분 납니다. 그래서 용기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 쭉 나가시는데 뒷부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뒷부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 738번 쪽에 해당하는 우리 경우의 수와 확률 이쪽에 대해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먼저 이제 이 부분 아마 우리 설명 다시 해야 되겠지? 기억 안 나겠죠? 네. 좋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 거기 제가 문제 번호 그 앞에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들을 같이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할게요. 그 앞에 조금만 앞장 넘겨주실래요? 행정만. 좋아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단어입니다. 말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닌데 이 말 자체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 자체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뭐 야 그 몇 가지나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을 수학에서 표현할 때에는 경우의 수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우의 수를 알기에 앞서서 그냥 간단한 배경 지식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수학에서는 무언가 발생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뭐 이렇게 A 사건, B 사건, C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 두 밖에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태경이가 일어날 때, 앉을 때 혹은 바깥으로 나갈 때 다시 여기 들어올 때 이 각각의 하나를 이벤트 혹은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수학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 태경이가 이 교실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뭐 이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네.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수학적으로 이제 각각이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하느냐 해서 그 경우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걸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냥 국어 내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통 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것이냐 이런데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주사위는 어떤 입체 도형이에요? 그 사각형. 예? 사각형이에요? 주사위 사.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입체 도형인가? 직사각형. 예? 정사각형이요? 주사위요? 네. 입체 도형이잖아요.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면 도형이잖아요. 네. 주사위 같은 도형은 뭐라고 합니까? 정육면체라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 다 까먹었어요. 주사위 그려봐 하면 그릴 수 있지? 네. 네.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주사위의 한 면이 사각형인 거지. 사각형이랑 정육면체라는 다른 도형이에요. 네. 사각형은 그냥 평면 위에 그리는 이 내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앞에 4자가 숫자 4잖아. 사각형이잖아. 4개의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요. 그래서 사각형. 걔네들은 평면 도형. 정육면체는 뭐예요? 정자가 뭐예요? 그 똑같은 거. 발을적. 그치? 네. 혹은 똑같은 도형. 똑같은 도형이 6이야. 6면이야. 면이 몇 개라고? 6개. 똑같은 도형이 6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 입체 도형이라고. 그러면 정육면체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도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6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주사위 정육면체. 네. 기본적인 거 잘 알아둬야 돼. 네. 이거부터 막히면은 수학에 재미없어요. 네.
한마디로 지금 막히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영어 단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이제 문장 말해봐 이거 똑같은 거야. 알겠지? 네. 영어는 좋아합니까? 네. 영어는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야, 수학 시험 공부할 때마다 맨날 선생님 영어 공부해야 돼 이러면 쌤이 자식아. 모르겠어요. 어? 쌤이 맨날 몰라요. 되게 인기남이네. 수학학원에서 맨날 올라오고 영어 하면 맨날 올라오고 좋아요. 아무튼 이제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좀 셌는데 주사위를 지금 한 번 던질 때 주사위의 눈은요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어요? 1부터 6이 그렇지 1부터 6까지. 그러면 1, 2, 3, 4, 5, 6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6가지.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라는 사건이 하나가 존재할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가지수는 6가지지? 네.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그렇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음. 없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인 경우의 수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경우의 수와 사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치?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건데 일단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문제부터 한번 조금 더 친숙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738번 넘어가 볼게요. 자, 738번 보면요. 이제 1부터 20까지 수가 각각 적혀져 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때 1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16의 약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면 된다는 얘기지. 네. 16의 약수 몇 가지예요? 직접 그려 써도 된다. 자, 이거 16의 약수 세는 거 혹시 지금 머릿속에서 1, 2, 4 이렇게 쓰고 있나요? 1, 16, 2, 8, 4. 좋아요. 그 뭐 숫자가 작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약수계수 쓸 때 소인수분의 유를 쓰는 거 그랬잖아. 네. 까먹었죠 그때? 아니야? 그럼 이거 소인수분의 몇이야? 2에? 4제곱. 그렇지. 그럼 이렇게 소인수분해서 약수계수 어떻게 구해요? 지수에다가 숫자 1을 더해서 그 더한 것들끼리 모두 다 곱한다. 근데 얘는 지금 지수가 하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4에다가 1만 더해서 5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1을 더한지는 아십니까? 네. 왜 1을 더해요? 약수 중에 숫자 1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죠? 네.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옆에서 적어놔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약수 적기 싫습니까? 내 뜻 던지네. 미안합니다. 내가 적어줄까요? 자, 내가 여기다 적을게. 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소인수 분해인데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알죠? 네.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구한 소인수 분해 중에서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한 후에 모두 곱하면 돼요. 그래서 확신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 예제 만약에 뭐 예제까지 적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36의 약수의 개수는 얘는 이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각각 2, 2지? 그래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9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1, 36, 2, 18, 3, 12 언제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소인수 분해하죠. 그치? 그러면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먼저 A는 5가지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요거는 5, 10, 15, 2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 10, 15, 20 해가지고 총 몇 가지예요? 4가지. 그럼 B 값은 몇이에요? 4. 그러면 A에서 B를 빼는 걸 구하라는 거네? 네. 그럼 값은 뭐예요? 1. 그렇지. 이해되죠? 네. 그래 1139번 나온 문제 지금 풀어보실래요 한번?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열한. 근데 내가 답지가 여기 있어서 바로 확인하고 얘기해줄게. 어이? 없네? 그럼 내가 직접 써야지. 기다려봐. 몇 혼자냐? 아닐 텐데? 혹시 7의 배수 어떻게 셌어요? 14, 21, 28, 30 이렇게. 아 그렇게 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그럴 때는 더 꼼꼼하게 세줘야 돼요. 혹시 7의 배수 지금 한번 쓴 거 쭉 한번 얘기해 볼래요? 14, 21. 먼저 7부터 해야지. 두 자리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두 자리에서 못 봤다. 잠깐 그러면 좋아요. 11살. 미안합니다. 내가 두 자리에서 못 봤어. 굿.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740번 문제를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앞서서는 사건이 그냥 하나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카드 여러 개에서 한 장 뽑는 경우. 그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2개, 뒷면이 3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동전을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앞면이 2개가 나와야 되고 어떤 거는 뒷면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치? 네.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A, B 이렇게 앞면이 나오면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네. 혹은 만약에 A, C가 앞면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만약에 태경이가 앞면이 나올 동전은 이런 식으로 A, B가 나올 거야 라고 정해버리면 나머지 동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뒷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면이 나올 동전 2개를 고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면이 나올 동전을 누구를 할 것이냐를 여기다가 골라주는 거예요. 따라서 5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예요? 2개.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5개 중에 2개 고르기 요거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이것부터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어떤 사람들이 n명이 있을 때 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n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 5개의 동전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동전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거니까. 동전의 개수요. 5개 중에 동전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요. 1? 1? 이 동전이 다 서로 다 달라요. 그러면 A를 고르는 경우, B를 고르는 경우, C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있겠지. 아, 이해되시죠? 5개. 그러면 동전 하나 골랐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동전 A 또 고를 수 있어요? 요 아니지. 그럼 그 다음 번째는요? 동전 몇 개 중에 한 개일 거야? 그치? 4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여기 1회차 때는 5가지 경우가 있고요. 2회차 때는 4가지의 경우가 존재해요. 이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덧셈으로 할 거냐, 곱셈으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떤 사건 2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할지 곱할지 이거 기준에 대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러면 이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을 제가 먼저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앞에 책 한번 봐보실래요? 다시. 아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제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쉽게 갑시다. 네. 네. 자, 740번 다시 돌아볼게요. 요거 그냥 직접 해봅시다. 직접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45 보면은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2개, 뒷면이 3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A, B, C, D죠? 네. 네. 일단 얘까지는 확실해요. 앞면이 나올 동전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라는 동전 중에서 앞면이 나와야 하는 동전 2개 순서상 한번 써보실래요? 첫 번째 A, B. 그 다음에는요 A, C. 그 다음에는요 A 누가 있을까요? D. 그렇지. 그 다음에는요 A, A, E. 그치.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B 고르는 경우. 그러면 A, B를 고르는 것과 B, A를 고르는 것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치? 그냥 고르는 순서만 달라질 뿐이지 어쨌든 A, B를 고르는 건 똑같은 거잖아. 네. 그래서 A, B를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B, A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럼 B 다음에 누구 와야 돼요? C. 그렇지. 그리고 B, D. D. 그 다음에 E. B, E.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C. D. 그렇지. 그 다음에 E. 그렇지. 그리고 D. 총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답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이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하나하나 세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셀 수 있는 건 진짜 세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 원래 이거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지 10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네. 일단 요건 괜찮죠? 네. 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741번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직접 한번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앞면이 1개 나옵니다. 구했나요? 그러면 그걸 아까 A가 앞면이고 B가 뒷면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745 문제다.
740번에서는 앞면이 2개 나오는 동력 고르는 거였잖아요. 네. 그치? 앞면 2개 나오는 것만 고르면 왜? 나머지 3개는 뒷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그치? 네. 네. 그럼 741번은요? 자, A, B, C라는 동전이 있다 해봅시다. 여기 중에 앞면이 뭐만 나와야 돼요? 몇 개만 나와야 돼요? A랑 B나 C 그치? A나 B나 C. 그럼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음. 그게 끝이.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740번 문제 풀 때 너무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이 길어진 거지. 그냥 하나하나 사는 얘기예요. 네. 네. 제가 그 설명을 하려다가 멈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742번하고 743번을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7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4번 문제를 보시면요.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해요? 수형도라고 해요. 거기 한번 적어보실래요? 수형도. 744번 옆에 수형도라고 적어주세요. 적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의 논리적인 형태로 표현한 걸 수형도라고 하고, 즉 우리가 어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씩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27가지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도 가장 마지막에 센 그 C의 그 지금 이 수형도의 그림들을 쭉 보면은 지금 A가 가위일 때 B 가위 주먹 보 C 개수 쭉 세보면 A가 가위일 때 몇 가지예요? A가 가입돼요? 네, 맨 앞에 A가 가위일 때예요.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A가 가위일 때 몇 가지 나와요? 다섯 가지. 네, 5가지요. A가 가위일 때네. 아, A, 어. B 한 개. A가 가위일 때 B하고 C가 몇 가지, 총 몇 가지 나옵니까?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A가 가위일 때예요. 네. 이때 B가 낼 수 있는 거는 3가지죠. 주먹. 그치? 주먹, 가위, 보. 그치? 네. 이때 C가 낼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각각 3가지씩 나오죠. 네. 그치? 그러면 A가 가위일 때 나오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이랑 어떻게 세요? 요 그냥 가지 하나만 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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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총 몇 가지 A가 가릴 때? 9. 그래서 결국 핵심은 여기 세면 돼요. 여기가 몇 가지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하고 태경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저 주먹, 가위보 총 3가지 낼 수 있죠. 네. 태경이도 3가지 낼 수 있죠. 네. 이거를 하나하나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태경이 입장에서 이렇게 태경이가 주먹을 냈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위, 가위, 보. 그럼 우리 둘이서 가위바위보 할 때 태경이가 주먹일 때는 총 몇 가지예요? 제가 주먹일게요. 어떤 거요? 태경이가 주먹일 때 이건 제가 낸 거예요. 네. 그래. 태경이가 주먹일 때 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 그치? 그래서 태경이가 주먹일 때 총 몇 가지야? 세 가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네. 지금 뭐 센 거야? 여기 그냥 이 개수 센 거 아니에요? 네. 세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가위야.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낼 수 있어. 마지막 사람도 각각 그때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낼 수 있지. 네. 그치? 그러면 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가위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냥 여기 마지막으로 세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A가 가위일 때가 첫 번째 경우죠. 네. 그럼 A가 주먹일 때가 두 번째 경우인 거고요. 네. A가 보자기일 때가 세 번째 경우인 거고요. 네. 그치? 그러면 지금 A가 가위, 주먹, 보자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그 27. 그치. 그래서 지금 27개가 되어 나온 겁니다. 지금 수용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 보면은 B만 이기는 경우의 수예요.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 보면요, B가 먼저 A가 가위일 때 B가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A가 가위일 때 B는 뭐여야지 이기죠? 주먹. 그치? 근데 B만 이겨야 되는 거지. 네. 그럼 C도 뭐여야 돼요? 주먹. 아. C요? 네. C도 A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죠? B만 이기는 거지. 아, 그럼 C도 그 가위. 그렇지. 그러면은 A가 가위일 때 B는 주먹이고 C는 가위가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 A가 가위일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 그쵸? 네. 그러면 A가 주먹일 때는요, 두 번째 경우에서 B는 뭐여야 돼요? 보. 그러면 C는 뭐여야 돼요? 주먹. 그렇지. 그럼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겠네? 네. 그러면 A가 보자기일 때는요, B는 뭐여야 돼요? 가위. C는 뭐여야 돼요? 보. 그렇지. 그래서 각각 한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총 몇 가지인 거예요? 3.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수용도를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읽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알겠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이제 직접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45번 볼게요. 745번 보면은 요거 나랑 같이 해보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무승부가 되는 경우의 수. 결국에는 얘를 실제로 다 그릴 때에는, 자 여기 A, B 이렇게 하고요. A가 가위일 때 B 뭐 낼 수 있죠? 모든 경우 다 말해보세요. 가위가 돼야 돼. 그치, 가위가 돼야 되지. 근데 또 뭐도 낼 수 있어 원래는. 주먹. 주먹도 낼 수 있지. 그치? 또 뭐도 낼 수 있어. 보. 보도 낼 수 있지. 이거를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문제에서 눈치챘지. 네. A가 가위일 때 B도 뭐 해야 돼? 그 가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A가 주먹일 때는 B는 주먹. A가 보일 때는 B는 보. 그치. 그럼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렇지. 쉽죠? 네, 좋아요. 746번 넘어갈게요. 자, 746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문구점에서 400원짜리 볼펜 한 개를 사려고 할 때 100원짜리 돈돈 4개와 50원 돈돈 3개를 갖고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알아보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앞서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 일일이 나열하거나 나열되어 있는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한번 나열해보거나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그게 되어야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46번을 보면 지금 어떤 문구점에서 400원짜리 볼펜 한 개를 사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각각 쓰는 경우의 수를 표로 나열해서 400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만 잡으면 되거든요. 100원을 기준 잡을래요? 50원을 기준 잡을래요? 100원. 그게 좀 더 편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기준 잡을 때는요, 값이 큰 걸로 기준을 잡으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값이 큰 걸로 기준을 잡는다. 혹시 양팔점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무게 이런 거 재는 거 시험해 본 적 있나요? 과학 시간에? 없나요? 무게 네, 무게 재는 거. 양팔 저거 추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했던 적 있지. 그때 추를 가벼운 거 돌리나요? 무거운 거 돌리나요? 무거운 무거운 거 돌리죠. 그게 기준 잡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가격이 비싼 것부터 잡는 게 기준 잡기가 쉬워요. 그러면 100원을 몇 개를 써야 400원이 되나요? 400개 그렇지, 4개. 근데 100원 4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 쓸 있어요. 수 있잖아. 100원이 총 4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4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50원 연계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00원 4개는 이게 여기서 다 셌으니까 그 다음 100원 몇 개? 3 그럼 50원 그때 몇 개여야 돼? 1 네? 네? 100원이 3개고 50원이 한 개면 400원이니까? 이렇게 50원이 2개. 그렇지. 못 들었어요. 그럼 100원이 또 몇 개? 100원 2개일 때요? 2개. 좋아요. 그럼 50원 몇 개? 4개. 50원 4개인데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못 써요? 3개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2가지.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럼 74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실사치요? 네. 세 가지. 그렇지. 할만하지? 네. 네.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나열도 돼. 네. 네. 그 다음에 748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문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이 14의 약수가 되고 싶대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면 실제로 A 더하기 B가 몇이 되면 되느냐 이거를 여기다가 식으로 나열하는 거죠. 14의 약수면 뭐가 있어요? 1 7 1, 7, 14 14. 2 또 있네? 아니요. 좋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거나 2이거나 7이거나 14. 이 네 가지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도 나온 분의 수가 자 얘네들을 각각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나요? 순서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 네. 1, 0 0. 근데 주사위에 0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1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생각을 안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2가 되는 경우는요? 1 1, 1.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A 더하기 B가 7일 때와 14일 때도 각각 만들어주십시오. 아니 지금 말해볼래요? 7일 때는 3 3, 4. 또 1 1, 6. 또 있나요? 2 2, 5. 또 있나요? 5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3, 4 그러면 처음에 나온 눈이 3일 때 두 번째 나온 눈이 4면 되는 거지. 아, 이해됐죠? 네. 처음 나온 눈이 4일 때 두 번째 나온 눈이 3인 거야. 즉 3, 4랑 4, 3이랑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른 다른 경우야. 그걸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순서, 자리 순서 바꾸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숫자가 서로 다를 때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가지가 되는가 그러면은 4, 3, 6, 1, 5, 2라서 총 6가지가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얘 1, 1, 1, 1 순서 바꾸는 거.
근데 안 되지.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풀다 보면요, 얘 쭉 나열하고 있으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를 때에는 항목만 쓰고 곱하기 2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럼 A 더하기 B가 14일 때는요?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총 몇 가지야? 7.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 749번은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요. 이거 주사위랑 비슷해요. 네. 단순히 1부터 6까지 원판이라서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숙제로. 750번 제가 설명할게요. 750번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ABCD가 봉사활동을 하는 4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4명 모두 식사 당번을 한다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서를 정할 때 B가 첫째 날에 식사 당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순서 나열하는 건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제 요거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얘를 모르면 그냥 경우의 수 모든 문제를 응용 문제까지 못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 개념이 가장 기초. 아시겠죠? 그래서 어딘가 뭐 빈 공간에 적어두면 좋아요. 자, n명을 일렬로 나열하든지 아니면 n개의 물건을 일렬로 나열하든지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나열이에요. 어떠한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요. 먼저 첫 번째 자리를 먼저 만들어놔요. 즉 n명 혹은 n개의 물건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자리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5명의 친구가 있어. 태경이랑 태경이 앞에서 5명의 친구가 있어. 같이 영화관을 보러 가려고 해. 네. 그래서 영화관 몇 개 자리 앉아야 돼? 5자리. 그치. 왜? 4자리가 되면 한 명 서서 와야 되잖아. 네. 아니 못 보는 거잖아. 네. n명을 1로 나열할 거야. 그러면 몇 개 자리 필요해요? N.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리를 먼저 n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만들고 나서 그냥 끝입니까?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열할 때 제가 이제 이거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나열을 하는데 그러면 가장 맨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 혹은 앉게 된 혹은 여기다 배치하게 되는 물건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몇 개가 가능할까요? 즉 한 자리에나 한 명씩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처음에는 몇 명이 존재하죠,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 이걸 보세요. 758. 얘를 보세요. 네. 지금 n명이거든요. 네. n명을 처음 자리에 앉힐 때에는 몇 명의 후보가 가능합니까? 예. 그치. 여기에 바로 잡두면 아까 다시 영화관 볼게. 영화관에 우리 5명 갖고 있지. 네. 그냥 이제 어쨌든 티켓은 5개를 끊고 우리 어디 앉을지 안 정해놨어. 그럼 처음 여기 자리에 너 앉아 할 때 누가 앉을 수 있니? 몇 명이 앉을 수 있니? 4명. 4명이요? 5명 되죠. 5명. 그치, 5명 앉을 수 있잖아.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거기 앉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5명 중에 1명이 앉게 되면 그 다음 자리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어? 한 명만 앉을 수, 그러니까 한 명만 앉을 수 있는데 총 몇 명의 후보가 가능합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여기에 5명 중에 1명이 여기 이제 4자리하고 찍었어. 그럼 얘는 이미 자리 결정된 거지. 네. 이 자리에 나머지 몇 명 중에 가능합니까? 그 4명. 그렇지. 그럼 이 4명 중에 1명이 앉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는 2명. 2명이요? 갑자기 왜 2명이에요?
아 3명 그렇지. 그럼 여기는? 2명 거기는 이제? 1명 그렇지. n명이야. 네. 처음 자리에는 n명의 후보가 가능하지. 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는 n-1명이지. 네. 그 다음에는 n-2 그렇지. 그래서 점점점 1씩 줄어들겠죠. 네. 그 가장 마지막에 몇 명? n-4 점점점 이 중간에 n-3, 4 이렇게 다 들어가요. n-5 n-5예요? 자릿수가 몇 개인데요? n개잖아요. 네. 그럼 자릿수가 몇 개죠? 여기 n개니까 n-n n-n이야? 네. 처음 자리 여기가 첫 번째 자리인 거잖아. 네. 첫 번째 자리에 n, 두 번째 자리에 n-, 세 번째 자리에 n-. 그러면 n 번째 자리에는 1. 가장 마지막에 아까 나온 사람 몇 명이었어? 한 명이었잖아. 5개의 자리에서 5명이 왔는데 가장 마지막 자리 0입니까 갑자기? 아니요. 그치? 이해되세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영화관 돌아볼게. 우리 5명의 친구들이 영화 보러 왔어. 티켓 5자리 이렇게 샀어. 처음에 여기를 앉기 위해서 몇 명이 싸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앉을래! 하고 5명이서 티켓 사왔지? 네. 그래서 거기 중에 이긴 사람이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여기가 그 다음이야. 네. 내가 여기 앉을래! 하고 몇 명이 싸울까? 4명 그치?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여기는 n명으로 돌아보자.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여기 앉을래! 라고 몇 명이 싸울까? n명. 그치? 네. 그 다음에 n명 중에 한 명에게 나 이제 아싸 나 여기 앉았어. 끝났어. 그치? 네. 그러면 남은 사람이 n-1명이지. 그 n-1명끼리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싸우겠죠. 네. 그치? 그럼 세 번째 자리는 n-2명. 그러면은 마지막 자리는 가장 맨 마지막 꼴찌 한 명이 여기 차지하게 될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결론만 얘기해드릴게요.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n 팩토리얼이에요. 혹시 팩토리얼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왜 곱하기가 되는지 그거는 시간상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음 시간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여기만 조금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전체적으로 이제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는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그 문제 들어가 보시면요. A, B, C, D 총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요. 4명이지. 이 4명 중에 당번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이 자리가 4개가 있고요. 당번 순서를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자리랑 치는 문제가 당번 순서 정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치? 왜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를 여기서 문제에서 줘버렸네. 첫 번째 순서가 누구예요? A. 750번 문제 보는 거 맞아요? 네. 어. B요. B지, 그치? 첫 번째 순서가 B인 거지. 그럼 이때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4명 중에 한 명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몇 명이야? 3명. 그렇지. 그럼 3명 중에 한 명이 결정되겠지. 그럼 이때는? 2. 그렇지. 이때는? 1. 그치. 그럼 얘네들을 그냥 곱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그렇지. 얘를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 푸는데 이거 한 줄이면 끝난다.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면 끝난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751번 한번 먼저 보실래요? 이것도 U가 아니에요. 그렇지.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752번 그럼 볼게요.
752번 아마 시간 관계상 조금 중간에 겹칠 것 같은데 얘까지만 끝낼게요. 752번 보시면은 현란에 이제 뭔가 좀 여기서 윷놀이하고 있는데 동현이 차례가 올 때 여기서는 뭐 거기다 유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동현이는 걸, 윤, 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동현이의 편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네? 네. 윷놀이 이게에서는 걸, 윤, 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네? 네. 네. 그러면요? 잠깐만, 이거 진짜 조금 이상하다. 일단은 동현이가 윷을 한 번 던질 때 뭐가 몇 가지가 나오네? 어? 윷을 아. 3개로 이제. 보통 윷놀이는 윷을 4개를 치죠. 아, 그래요? 아, 그치? 네. 그러면 그 윷을 던질 때 도개 걸륜모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근데 여기 중에서 걸륜모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러면은 몇 가지만 나오니까? 2가지. 2가지? 동현이는 아, 거리나 뭐. 아, 거리나 그치? 그래서 3가지. 이거 문제에서 그냥 3가지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숙제로는요 757번까지 하면 돼요. 757. 네. 여기까지 이론은 똑같아서 757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응. 이거 비대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형의 닮음이네요. 지금 B, D, E, B하고 A, B, C하고 닮음인 건 보이시나요? 네. 지금 SA에서 닮은 거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요 닮은 상태로 삼각형을 돌려놓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대응되는 변과 그 선까지 닮음을 소개시키면은 이 B하고 A, B가 서로 닮음이에요. 그치? 네. 그 다음에 B랑 BC랑 닮음이지.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을 BD가 밑으로 가게 하는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DE가 되겠죠? 네. 네. 네?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삼각형이랑 얘랑 서로 대응되게 느낌이 되고 있대요. 그럼 BDE가 될 거란 말이지. 여기가 지금 X인 거지? 네.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냐 그러면 여기가 BD니까 3. 그렇지. 그러면은 3대 6은 x 대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왜 여기가 6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요? 응. 네. 비대시. 그렇지. 그것도 이런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그럼요. 너 지금 용기 선생님이 너 지금 숙제 안 하고 용기 선생님 이럴 거 아니야? 집에서 왜 숙제 안 해? 숙제가 오늘 많아서. 많아서